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4시부터 6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힌트를 또 찾아봐야겠죠?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X 하우시스 우선주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8%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LX 하우시스도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지금 뭐 플레이디 이런 틱톡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EM넷 같은 종목이 지금 시간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그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LX 하우시스 그리고 LX 하우시스 우선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정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건설이나 이런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었는데 네. 실적이 정말 잘 나왔나 봐요. 맞아요. 실적 발표만 놓고 보면 작년 3분기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감안을 했을 때 예상치도 영업이익 기준 195억 정도였는데 324억 정도로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마 선제적인 비용 통제가 나타나서 영업이익에 대한 회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매출액 같은 경우는 8,495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4억으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아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보다는 뛰어났기에 주가 반등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제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시장 안에서 PF와 관련된 이슈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수요 같은 경우가 나타날 때, 그럴 때 같은 경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영업이익률 기준 한 자릿수 중반 그 이상 그렇게 회복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속도가 붙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LX 하우시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창원 본부장님께는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 마감하고 공시들이 정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네. 자사주 처분부터 배당 소식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공시까지 나왔는데요. 내일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관련된 공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짧은 거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 네. 분기 배당, 현금 배당으로 이제 시가 배당률 0.2%로 이제 주당 300원짜리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처분 소식도 있었는데 일단 보수 지급을 위한 자기 주식 처분이고 장외 처분으로 2,700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시설 증설 관련된 부분인데 청주에 이제 건설을 하는 부분이죠. 자기 자본 대비 9.9%니까 상당히 뭐 규모 자체는 작지는 않고요. 내용 자체가 뭐 아예 없었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차세대 D램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캐펙스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대한 시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이 현금 흐름을 활용을 해서 미래의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것도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콩콜이 있을 거니까 해당 부분에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해당 이슈로 인해서 뭐 주가가 엄청 급등하기보다는 내일 실적 발표와 거기에 따른 콩콜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뭐 플레이디, EM넷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틱톡 테마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틱톡 금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이런 테마주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아마 단기간으로는 좀 이슈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리테무 관련된 이슈가 이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이런 이제 광고 라인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 뭐 말씀해주신 그런 쪽에서 이벤트도 있지만 알리테무발도 있고 또 이제 아마존도 국내로 들어온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국내 상륙한다라는 이벤트도 있지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물류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또 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일부 수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속성 자체는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틱톡샵 같은 경우는 이미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됐었고 그때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한 80% 정도씩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돌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가 꺾이거나 좀 중기적인 이게 좀 중요한 21선 같은 게 이탈이 됐을 때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그냥 지나가는 이슈다라고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투자 비중 자체도 높았을 때는 상당히 계좌에 어려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종목군들은 이제 정말 재미 삼아서 조금씩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종목들 변동성이 심한 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캠트로닉스 28,500원에요. 15%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하고 좀 알고 싶어서요. 매도가랑 매도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긍정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성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매도가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가깝게 부각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진행은 느릴 수 있어요. 상용화 예정은 SK 자회사 같은 경우가 올해 정도 상용화 계획이 있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내년, 내후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유리 원장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와 관련해서 좀 진행이 더 좀 빠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쓰임에 대한 형태는 나올 수 있는데 유리기판 부분을 우선 배제를 해보고 다만 여기에서 OLED와 관련된 부분 이제 애플에서도 내비쳤죠. OLED를 탑재한 태블릿 PC 출시 같은 경우가 5월로 가까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실적 증대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390억 원대 돼요.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3,88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가격대를 도출을 해보면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기에 지금은 단가보다는 하락을 해 있잖아요. 2만 4천 원대, 2만 5천 원대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함을 열어두고 아마 주가의 반응 같은 경우는 한 5월 정도 기점으로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능함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까지 3만 원 목표 주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 SDI 네. 41만 9,500원에 50%예요. 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네요.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지난번에 샀다 한번 손해보고 나와가지고 오늘 또 들어갔는데요. 이게 얼마까지 갈려나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네.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긴 한데 윗꼬리가 살짝 불안하긴 하거든요. 뭐 오늘의 윗꼬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투자 기간을 좀 설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자리가 나쁘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 오늘 테슬라 본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전고체라든지 LFP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SDI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이 실적발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두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과 삼성 SDI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상승이나 이런 흐름들을 충분히 누려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캐즘 구간이고 뭐 물론 포드나 이런 쪽에서 좀 좋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들도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올해 시작하기로 한 그런 이제 증설이라든지 시설 투자 같은 부분을 1년 뒤로 늦췄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AI 부분이나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좀 좋은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오리지널 전기차로만 봤을 때는 사실 실적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속도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벌써 50%나 비중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또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는 사실 계좌 포트폴리오 운영하실 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미 한번 손절을 해보셨다라고 하니까 이전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되 추세가 꺾이거나 했을 땐 비중 조절을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전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현금 비중 조절만 좀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이게 캐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속도가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 조절을 잘못하시면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전 고점이면 49만 원대를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송 부장님? 네, 뭐 한 번에 간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이번에서 이제 테슬라발 부분으로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힘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간부터는 또 매물대를 좀 뚫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거나 이런 호재가 있다면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약간 매물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한번 눌렸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다시 높이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비중 조절은 꼭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목표 주가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테슬라의 주가 흐름과 함께 삼성 SDI 주가 흐름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화솔루션 33,000에 20%입니다. 33,000원이면은 꽤 오래 가지고 계셨나요, 시청자님? 예, 예. 아, 네. 최근에 좀 힘이 없어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글쎄, 매수가까지는 올라갈려나 해가지고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요즘에 샘 울트먼이 태양광을 찍었다고 해서 태양광 관련주, 뭐 중소형주들은 참 잘 가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부침이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샘 올트먼 같은 경우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죠. 네.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AI와 연결해서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패널 방식이라든지 그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 같은 경우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한참 좋았을 때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 가격 같은 경우가 수요를 기반으로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수요의 중심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변압기와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 공급 과잉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화솔루션이 거래하는 모듈 단가보다는 훨씬 낮게 좀 공급이 단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점을 보여줘야지 올라오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공급이 과잉이 되었을 때는 재고에 대한 부분의 조정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수요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지금 아직 재고의 조정도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계속 단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중립을 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 같은 경우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판가의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양하자. 하지만 뭐 지금 매도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9435번님께서 SBB 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39,000원대 매수하셨고 20%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 120초 2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천하님 너무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대표적인 감속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대형 로봇주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로봇 지능형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좀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용 로봇까지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서의 이런 감속기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결국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긍정적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국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게 해당 종목에 대한 좀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에서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감속기 부분이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가 로봇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재료 값에서 상당히 좀 거의 이제 2차 전지로 치면 양극재 수준의 이런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런 이제 로봇에 대한 출하량 자체가 뭐 Q단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적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부분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전 좀 저점 라인들을 깬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방은 조금 더 열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현재 시점에서 하시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중장기 이평선을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고를 때 한번 비중을 실는 방법으로 일단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초 남기고 스피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3845번님께서도 상담 요청 주셨습니다. 샘 CNS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5,800원에 10%입니다. 일부 매도했는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 부분은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가가 8,200원이거든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이사님께 120초 드릴게요. 네, 비중을 줄이지 말아 주세요. 그다음에 상승 여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우선 세라믹과 관련된 기술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D램, 낸드 쪽 관련해서 매출의 증가 요인이 존재를 하고요. 기존에는 낸드 쪽 매출 비중이 90%였습니다. 이제는 매출의 다각화가 나타난다라는 점이겠고, 세라믹 글라스 기반으로 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뭐 대형 그룹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강조되는 뭐 후공정 이런 땅까지도 함께 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 테스트라는 점이 올해 말 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가능성을 안고 주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예년의 영업이익이 한 150억 수준, 여기에서 신사업 추진 뭐 플러스 되면 한 200억 이상 영업이익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20%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샘 CNS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1044번님께서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24,500원의 비중이 45%로 굉장히 많습니다. 2년째 보유하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주가가 빠지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 하창원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의 좀 굉장한 주도주가 아니시면은 비중을 절대 30% 이상으로 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로 이렇게 절반 정도에 가까운 물량이 들어가면 일단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가격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주가 대비했을 땐 좀 상당히 빠져 있긴 하지만 충분히 보유를 하셨을 때 해당 부분에서의 좀 본전 이상의 흐름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합병권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명확한 결과가 다 진행되기까지는 주가의 상승 기조가 좀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지금 이제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사실 항공주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일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LCC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합병에서 덩치가 커졌을 때 그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결과치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동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기 전까지는 조금 인내의 시간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매를 계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시는 게 이제 끝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탈출이 가능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시기들을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평선 자체가 우하향하고 있었을 때는 일정한 변곡점이 나왔을 때마다만 사실 좀 비중을 확대해 주시는 게 평단 관리하시는 데 훨씬 더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더 추가매수 하시는 거를 일단 좀 보류하셨다가 오히려 현금을 좀 모아 놓으셔가지고 비상시 대비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지금 우하향하는 추세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가 롯데 7선 갖고 있는데요. 네. 그 매수 단가는 12만 5천 원, 오. 25%입니다. 그래도 아주 살짝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저는 그걸 8월 말까지를 각 보유를 하면은 제가 목표가를 17만 원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월중립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라 이런 의견이실까요? 아니요, 지금 매도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가가 어느 정도 도출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롯데칠성 같은 경우 저도 선호하는 기업이고 계속 뭐 매매를 해왔어요. 추적도 하고. 그런데 중립에 대한 의견을 드린 근거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제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판매에 대한 부분이 긍정이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맥주 관련해서 신제품이 나왔었죠, 작년에. 근데 이게 썩 좋지 않았어요. 시장 점유 같은 경우를 가지고 가지 못한 상황이고 마케팅 비용은 들어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작년 실적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8월 기점까지 17만 원을 본다라는 시각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는 지금은 감이 크게 잡히진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작년에 나왔던 제로 시리즈 기반의 성장 같은 경우가 올해는 이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좀 상승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강한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처럼 주가가 탄력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다만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여름 시즌 같은 경우 판매량이 느는 계절성이 있다 보니 한번 뭐 빠른 매도보다는 목표하신 가격대 그 정도가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는지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저항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대 위치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식품주, 뭐 음료주 상담 요청 주시고 계십니다. 뭐 앞서서 하이트진로도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이사님 그러면 삼양식품 같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을 따라잡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런 종목들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그 삼양식품을 추격하기보다
주가들은 빠져 있는데 실적은 안 빠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오리온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 같은 경우를 좀 증대한다는 발표,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기는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뭐 자금의 유출 부분 이런 거는 없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오리온 같은 경우로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창구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나래나노텍이요. 나래 나노텍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8,600원에 20%. 8,600원이요. 그럼 언제쯤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작년에. 작년에 들어가셨고요. 네. 그래도 좀 매도 기회가 살짝 있긴 했었는데. 8,400원까지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못 주겠어요. 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중립이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장님,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좀 본전은 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셨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이 좀 고민이 되는 게 바닥권에서 자꾸 거래량 동반의 급등이 나온 다음에 좀 주가가 거래량 없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매집을 할 때 나오는 흐름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만약에 지금 최근에 특히나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진행을 했을 때 그 거래량보다 더 월등한 거래량, 예를 들면은 23년 이제 중반기에 나왔었던 그런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만약에 주가가 눌리면 그때는 반드시 손절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뭐 유럽이나 미국 지역에서의 이런 뭐 이제 광전국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워낙 많이 안 좋아진 거는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노리고 있는 그 사업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좀 회사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에 턴을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 이전에 뭐 4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한 번씩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와줬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일단은 내 본전 대비 5% 이내로 만약에 가격대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꼭 절반 이상 줄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현금 갖고 계시다가 요거 턴어라운드 했을 때 다시 그 비중 담으시면 평단도 떨어지고 주식도 늘어나고 그 흐름을 본격적으로 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도 되고 아니면 최근에 주도주로 넘어가셔가지고 손실 많이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현금을 돌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아예 매도가를 걸어놓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장 시작할 때 매도가를 걸어 놓는 것도 좋은데 아마 이제 본전 거의 근처까지 오셨을 때도 매도를 안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수급 쏠리고 하면은 이제 자기 종목이니까 잘 체크를 하실 테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꼭 욕심 부리지 마시고 비중을 일단 축소를 해주시는 게 더 낫다. 이게 자꾸 크게 물리고 크게 박살날 때가 어떤 경향이냐면 내가 이렇게 홀딩을 했을 때 나를 살려줬었던 그런 경험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꼭 비중 조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비중 조절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신데카바이오 11,200원에요. 네. 신데카바이오 11,200원에 10%요.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네. 최근에 움직임이 없어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긍정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시청자님 계속 좀 가져가 보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까요? 네, AI 플랫폼 관련된 사업을 해요. 작년에 워낙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루닛, 뷰노, JLK, 신테카 바이오 이런 쪽에 주가가 좋았는데 올해는 우선은 쉬는 상황이긴 한데
새롭게 사업을 준비한 쪽이 냉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열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 우리가 액침 냉각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해외의 슈퍼마이크로 우리나라에서는 GST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이게 다른 방식의 냉각 같은 경우의 사업을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나의 좀 신사업과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기타 AI와 관련된 플랫폼 기업이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작년에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3분기 기점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매수에 대한 단가 자체도 나쁘지 않으세요. 저의 대응 부분은 만약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특별한 이슈 없이 10,000원 이하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30% 정도까지도 늘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요인들 이게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가 15,000원대 이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세요. 바숑님께서 현대 로템을 말씀하셨는데요. 매수가는 34,000원에 오늘 10% 매도하고 20% 남았다고 하십니다. 단기 매도 가격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너무 잘 들어가신 것 같고요. 수익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은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셨거든요. 좀 네.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익절 라인만 명확하게 잡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미리 뭐 익절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이제 방산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50%나 이제 정책 자금들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1위 기업이죠. 미국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중국은 2위 나라인데 무려 2배나 정책 자금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적인 방산에 대한 정책 자금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런 수은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수출 지역 다변화로 인해서 내수에서 해외에 대한 이런 다양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산 쪽에서 중요한 건 가격과 속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 쪽에서는 30% 정도 싸고요. 지상 쪽에서는 가격이 비슷한데 대신에 납기일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기적인 흐름들을 잘 맞추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매력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폴란드 2차에 대한 그런 내용들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수출 데이터나 산업 데이터 그리고 누적적인 수주 산업 잔고들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딱히 뭐 단기 평선도 깨지지 않은 상황이고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38,500원을 강하게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시면서 계속적인 상승 기조 누려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만 이야기해 주셨고 계속해서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뒷번호 3531번님께서는 코아시아 가지고 계시네요. 8,00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이성웅 이사님께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아시아라는 기업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카메라와 관련된 모듈 부분 사업 같은 경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반도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웨이퍼라든지 그런 부분의 디자인인데 이걸 놓고 고민이 되는 부분은 지금 해외 기업, 대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TSMC 파트너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코아시아라든지 이런 쪽들이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인력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침이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 근처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주고 좀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중에서 접근할 만한 거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정도인데 해외 주식을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ASE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게 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아시아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전화와 문자 유튜브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상담이 남아있죠. 자, 오늘은 조선일 매니저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방송 마지막 즈음에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까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